자, 북한의 6차 핵실험 이후 정치권에서는 전술핵 재배치에 대한 논란이 뜨거워지고 있습니다. 먼저 오늘 국회로 돌아온 자유한국당 분위기부터 보시겠습니다. 우리 당이 내 나라 내 국민을 지킨다는 그런 각오로 앞으로 1000만 전술핵 재배치 서명운동과 전술핵 재배치 외교에 나설 것을 오늘 천명을 합니다. 자, 이번 주제 김광진 전 더불어민주당 의원 모시고 자세하게 또 짚어보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세요. 자, 김광진 위원장 지금 보신 영상 어떤 영상인지 아시죠? 오늘 자유한국당이 국회로 다시 돌아왔고 예. 보이콧을 취소하고 돌아오자마자 전술핵 재배치를 위한 1000만 명 서명운동을 벌이겠다. 홍준표 대표가 1호로 전자서명을 했습니다. 예. 저 모습 보셨을 때 1000만 명 서명운동의 정치적 성과라고 따질 수 있는 게 뭐가 있길래 저렇게 자유한국당이 집중을 하는 걸까요? 일단 뭐 전술핵 재배치를 위해서 저 서명운동을 하신다고 했는데 기본적으로 우리가 말하는 보수 정당이 안보라고 하는 것을 중심으로 정책의 기조를 잡아가는 것은 맞습니다. 그런데 안보라고 하는 게 나라를 지키는 안보여야 되는데 국민의 불안감을 증폭시키는 안보라고 하는 것이 정상적이지 않는 것 같다. 지금 상황에서 전술핵 재배치만을 끊임없이 주장하시는 것은 훨씬 더 현재 상황보다 훨씬 엄중하게 더 과도하게 좀 부풀려서 안보 불안감을 야기하시는 것이 아닌가 이렇게 좀 생각합니다. 자, 거기 그 문제를 한번 짚어보고 싶은데 민주당에서 특히 자유한국당의 장애 집회나 저런 1000만 서명 운동에 대해서 불안감 조성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근데 사실상 저 문제는 북한이 핵 개발 위협이 그만큼 더 엄중해졌기 때문에 거기에 대응할 논리로 갖고 나오는 게 아니냐. 자유한국당이 불안감을 조성하는 게 아니라 북한에 대한 규탄 부분에 더 집중하고 있는 게 아니냐 이렇게 반론하신 분들도 많더라고요. 그러니까 북한에 대한 규탄을 하는 것에 대해서 누가 문제를 삼겠습니까? 그걸 통해서 그렇다면은, 유엔 제재를 하거나 하는 것에 대해서 반대하는 사람은 없습니다만 전술핵이라고 하는 것이 어떤 의미인가라고 하는 고민을 해볼 필요성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렇다면 전술핵을 들여오는 게 불안감을 더 조성하는 문제일까요? 그러니까 군사적으로 우리가 좀 생각해 보자면 전술핵이라고 하는 것이 NPT에서조차도 NPT 규정 100조인가 101조에 보면 국가가 위기적 상황에 처했을 때 NPT에 탈퇴할 수 있다. 그래서 무기로서 활용이 가능하다 핵도라고 하는 게 명시되어 있을 정도입니다. 근데 일반적인 상황, 그러니까 그 일반적이라고 하는 기준을 어느 정도로 잡을 거냐라고 하는 측면일 텐데요. 우리가 다른 어떤 경제적인 교류나 뭐 국제사회에서의 관계나 이런 모든 것들을 포기할 정도의 상황까지 이른 단계냐. 그렇다면 당장 내일 전쟁을 준비한다면 핵이든 뭐든지 간에 다 가져올 필요성이 있겠죠. 그런데 지금은 그 정도의 단계까지는 아직 이른 것이 아니기 때문에 그렇게 빨간불까지는 아니다. 예, 다른 군사적 무기와 한미 연맹 동맹이라고 하는 것을 통해서 대한민국 안보를 지켜나가고 있는 과정 이렇게 보시는 게 맞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런데 강병규 기자, 네. 한국당이 보는 위중하다는 평가랑은 좀 엇갈리는 부분이 있는데 한국당 같은 경우는 트럼프 대통령한테 서한까지 보내겠다 이렇게 얘기를 했다면서요? 네, 뭐 일명 핵포럼이라고 하는 그런 단체로 구성된 자유한국당 27명으로 구성된 그런 의원들 단체에서 트럼프 대통령에게 서한을 보내겠다라는 건데 뭐 서한 내용은 이렇습니다. 한국 국민 60%가 이제 핵무장을 지지하고 전술핵을 지지한다. 근데 북한이 혼자 핵을 독점하고 있어서 한반도에 거주하는 남한 국민들은 상당히 좀 불안함을 느끼고 있는 그런 모습이다라는 그런 내용이라고 합니다. 일단은 뭐 지난 주말에 사실 홍준표 대표는 오히려 이제 자기가 뭐 그리고 직접 미국으로 가서 설득하겠다고도 얘기한 바가 있었는데요. 그 영상 한번 준비해봤습니다. 홍 대표 이야기 한번 들어보시죠. 시작한 지 4개월밖에 안 된 정부가 이제 본색을 드러내기 시작했습니다. 청와대는 전대협 주사파들이 점령을 했습니다. 제가 직접 가겠습니다. 직접 가서 미국을 설득을 하고 또 사드 문제로 중국에도 가겠습니다. 일본도 가서 이야기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자, 노은지 기자, 반대 목소리도 만만치 않은데
저렇게 지금 미국 가서 트럼프 대통령 만나서 단판을 짓겠다, 트럼프 대통령한테 선언을 보내겠다가 문제가 아니라 미국보다 우리 정부를 설득하거나 우리나라에서 좀 단일화된 목소리를 낼 필요가 있는 거 아니냐 이런 목소리도 있던데요. 네, 그렇습니다. 더불어민주당의 중진인 송영길 의원이 이런 말을 했는데요. 정부가 아니라 뭐 미국 대통령에게 건의하는 거야말로 이게 코리아 패싱이다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국내에서 코리아 패싱이 일어나고 있다 이런 비판인데요. 일단은 뭐 이제 한국당 입장에서는 청와대가 계속해서 선을 긋고 있잖아요. 전술핵 재배치 뭐 우리 검토한 바가 없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좀 의도적으로 이렇게 나선다고 볼 수가 있겠죠. 그래서 13일에 일단 뭐 이철우 최고위원을 단장으로 한 뭐 방미단이 출국을 일단 합니다. 그래서 서한이 그 전에 전달이 되고 방미단도 출국을 하고요. 홍준표 대표는 계속해서 장외로 나가서 전술핵 재배치 대국민 이런 운동을 벌이겠다 이런 계획입니다. 자, 전술핵 재배치에 대한 야권의 요구가 저렇게 강한 반면에 청와대는 전술핵 재배치는 현재로서는 논의할 단계가 아니다라고 선을 긋고 있는데요. 자, 이 문제도 한번 짚어놓아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청와대 그동안 그 주요 이슈가 있을 때마다 여론의 향배를 한번 지켜보겠다 계속 이야기를 해왔는데 네. 전술핵 재배치에 대한 여론은 좀 어떻습니까? 예, 그래서 뭐 최근에 지난 8일부터 9일까지 성인 남녀 1,014명을 대상으로 이제 핵무장에 대한 전술핵 재배치에 대한 의견을 물은 여론조사가 있는데 지금 화면에 보시는 이 여론조사입니다. 찬성이 68.2%입니다. 가반을 훨씬 넘는. 예, 국민 뭐 절반 이상이 뭐 전술핵 재배치를 찬성하는 그런 목소리를 내고 있다 이런 결과인데요. 대통령 국정 수행 평가는 어떠냐? 대통령 지지도를 좀 살펴보니까 9월 첫 주에 처음으로 70%대가 깨졌습니다. 69.1%를 드러냈고 부정평가도 24.6%로 지난 평가보다 지난 조사보다 한 3% 정도 높아졌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아무래도 최근에 안보 이슈가 또 대두되다 보니까 전술핵에 대한 요구가 더 높아졌다라고 표면적으로 볼 수 있죠. 물론 다른 여론조사가 좀 더 필요하겠지만요. 좀 더 여러 차례 좀 전체적으로 봐야겠지만 그렇기 때문에 대부분 뭐 여러 강경화 장관 임명이라든지 뭐 탁현민 행정관 이런 사안이 있을 때마다 국민이 지지하니까 국민 여론이 좋으니까라는 그런 이유를 들어서 사실 청와대가 그동안 국정 운영의 동력을 마련을 했었는데 이번에 지지도가 좀 결과가 좀 소폭 하락했으니까 아무래도 좀 타격을 받지 않겠느냐 이런 분석이 좀 나오고 있죠. 자, 김강진 위원장님께 여쭤보고 싶은 게 지금 여론조사를 확인하기로는 전술핵 재배치에 대한 찬성 여론도 높은 것 같고 북한의 6차 핵실험 이후에 문재인 대통령 국정운영 지지도도 약간 하락하는 추세인 것 같습니다. 이렇게 여론이 흘러간다면 청와대도 고민을 해봐야 될 때라고 생각하십니까? 어떻습니까? 근데 일단 저 여론조사로 좀 고민해서 보자면 이런 것 같습니다. 다른 어떤 국내 정치적 사항이나 이런 것들에 대해서는 여론을 받아들이는 게 훨씬 더 중요하겠습니다만 안보 분야와 관련해서 약간 전문성이 있고 내용이 좀 난해하기 때문에 이건 좀 전문가 집단 의견들이 훨씬 더 중요하겠다 생각이 들고 예를 들자면 해군의 무기 중에서 가장 좋은 게 전 세계에서 항공모함일 겁니다. 네. 근데 항공모함을 우리도 갖자라고 여론조사를 하면 많은 사람이 동의를 할 테지만 실제로는 그에 따르는 예산이라고 하는 것을 고민해야 되는 것이고 또 우리나라의 전구에 일반 구축함보다 항공모함이 옳은가 다른가라고 하는 것을 판단해야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그런 부분까지 좀 같이 고민할 필요성이 있다. 단순 여론조사의 지표만을 가지고 안보 문제를 판단하기엔 조금 어렵다라고 생각합니다. 네, 노홍재 기자. 그럼 실제로 청와대 내부에서는 어떤 이야기가 나오고 있는지 여권에서는 또 어떤 이야기가 나오는지 한번 취재가 됐습니까? 네, 그렇습니다. 청와대 얘기를 좀 들어봤더니 일단 전술핵을 도입했을 때 문제점을 계속해서 이런 논리로 좀 설명을 하고 있는데요. 북한의 비핵화를 주장할 명분이 없어지는 거 아니냐. 우리가 핵을 갖추게 된다면 이런 얘기를 청와대에서는 하고 있고요. 그리고 하지만 그 반면에 여당에서는 조금씩 전술핵 재배치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나오는데 이제 원내대표를 지냈었던 이종걸 의원 같은 경우는 협상을 위한 균형의 수단 중 하나로 검토를 해야 한다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일단 뭐 이종걸 의원뿐만이 아니라 뭐 전 의원이죠. 김성곤 전 의원 같은 경우는 이제 외통위원, 국방위원장을 지낸 적이 있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외교안보 쪽인 전문가라고 할 수 있는데 이 김성곤 전 의원 같은 경우에도 계속해서 전술핵 배치 좀 필요한 거 아니냐 이런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김강진 위원장 보시기에 이종걸 전 원내대표 현재 국회의원이시죠. 그 이종걸 의원이나 김성곤 전 의원의 의견은 어떻게 드리겠습니까?
두 분의 정치적 의견보다 사실 지금 더 중요한 것이 송영무 국방장관이 네. 전술핵 배치에 대해서 고민해볼 필요성이 있다 이렇게 바로 발언하는 거지 그 않습니까? 부분도 여쭤보고 싶은 게 대통령에도 지금 무조건 반대만 할 때는 아닙니다라는 현직 국무장관이 이렇게 얘기를 했다는 거 네. 어떻게 봐야 될까요? 저는 그런 면에서 지금의 청와대와 국무의 구조가 좀 건전하게 가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사실은 지난 정부에서 예를 들면 사드의 문제가 있었다 치면 국방장관의 입장에서는 사드의 필요성을 계속 역설하고 관련 내용들에 대한 조사를 했어야 됩니다. 근데 아무런 조사도 없고 논의도 없다라고 하는 것으로만 일관했지 않습니까? 그러면 국방장관 입장에서는 최종적으로 대통령이 어떤 결정을 내리실지에 대한 A, B, C 아니라고 하는 것에 대한 고민을 해서 진짜 말 그대로 NPT에 문제가 있는 것인지 아니면 미군에 문제가 있는 것인지 결정을 내린다면 가능한 것인지에 대한 여러 가지 옵션들을 확인할 필요성이 있고 그에 따른 의견 등을 국회에도 저는 얘기할 필요성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렇게 얘기를 해서 최종적인 결정은 통수권자가 하시게 되는 그런 상황을 만드는 것이 좋다고 생각합니다. 네, 건전한 토의의 장이 이루어지고 있다 이렇게 네. 분석할 수도 있겠군요. 자, 이런 가운데 대표 친문위원으로 분류되는 김경수 의원의 SNS 글이 화제가 되고 있습니다. 오늘 아침 자유한국당 최고위원 회의에서도 언급되는데요. 정우택 원내대표 이야기부터 들어보시겠습니다. 문재인 대통령의 최측근이라고 하는 김경수 의원이 페이북에 문재인 대통령은 지금 굴욕을 감내하면서 미국의 가랑이 밑을 기고 미국이 지지라고 하는 대로 지져주고 있다고 심경을 밝혔습니다. 저는 이게 무슨 소리인지 잘 모르겠습니다. 도대체 미국의 무슨 정책이 굴욕이고 또 무엇을 지지라고 하는지 밝혀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자, 강병규 기자. 네. 김경수 의원이 올린 글이 대체 어떤 내용이기 때문에 저렇게 자유한국당에서도 비판 쪽으로 나오는 건가요? 네, 김경수 의원이 모 언론사 그 기자의 그 SNS를 공유하면서 이번 얘기가 나오게 된 건데 그 모 언론사의 기자의 글에는 이런 내용이 담겨 있습니다. 일단 뭐 핵보유 국가인 북한과 맞서서 뭐 최소한 함부로 취급받지 않기 위한 최소한의 억지력을 확보하기 위해 그 생명줄을 쥐고 있는 미국의 가랑이 밑을 기고 있는 것이다. 기는 것뿐만 아니라 미국이 지지라고 하는 대로 지져주고 있는 것이다. 그 장면이 전혀 이해되지 않는가 뭐 이런 내용이거든요. 이에 대해서 일단 공유를 하면서 좀 공감한다라는 취지로 이제 글을 올렸고요. 그 뒤에는 이제 또 하나의 글을 올렸습니다. 문 대통령이라고 사실 100% 다 잘할 수는 없다. 지금 왜 저런 행보를 할까 한 번 더 생각해 주시길 이런 글을 올렸는데 아무래도 뭐 아까 말씀드렸지만 국정 지지도가 좀 낮아지고 있고 전술핵에 대한 그런 뭐 지지율이 높아지고 있어서 좀 이런 좀 민심 추스리기 용으로 좀 글을 올린 거 아닌가라는 분석이 나오고 있습니다. 자, 김경수 의원의 글, 문재인 대통령이 지금 굉장히 고심을 하고 있다. 트럼프의 가랑이를 기어가는 듯한 심정으로 그런 심정으로 지금 북핵 문제에 대응하고 있다라는 시사주간지 기자의 글에 동의하는 마음을 표시한 건데 김강진 위원장 보시기엔 이걸 어떻게 읽으셨습니까? 그 이제 은유적 표현으로 활용된 문구 자체를 다 동의한다기보다 네. 그러한 심정들에 대해서 이제 동의가 된 걸 텐데요. 사실 외교라고 하는 것을 하려고 치면 내가 원하는 것만 어떻게 다 얻겠습니까? 그리고 지금의 외교 상황이라고 하는 것이 한국 중심으로 다 이루어지고 있는 것도 아니기 때문에 그러한 어려움들에 대한 표출이라고 보는 게 맞을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지금 현재 북핵 사태를 두고 북한에서 벌어지고 있는 축하연, 또 우리 정부, 정치권에서 논의되고 있는 전술핵 문제까지 짚어봤는데요. 안보 문제 저희가 꼼꼼하게 계속 좀 지켜보도록 하고, 자, 국회에서도 대단히 충격적인 일이 오늘 일어났었습니다. 어떤 내용인지 큐시트로 먼저 확인해 보시겠습니다.